김정은 명의 발표입니다. 9월 29일. 다시 말하자면 종전선언 필요 없다예요. 겉으로 보면 포장은 지금 상황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뭐 중요하지 않던데 상황의 악화냐 아니냐는 날씨입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는 거는 전략이에요. 기후예요. 날씨가 좋았다 흐렸다 좋았다 흐렸다 할 수 있죠. 날씨가 좋았다 흐렸다 좋았다 흐렸다 하니까 기후가 달라졌네요 라고 얘기하는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두 개는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지금 이 단기적인 국면에서 미국과 이런 적대 관계니까 종전선언이 필요 없다는데 종전선언 자체가 미국이 인발브되는, 미국이 주체가 되는 선언이거든요. 저게 종전선언이. 이거는 2018년 문재인과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에서도 나타나요. 그거 해가지고 셀프 비준하려고 난리 부른 거죠. 거기 보면 미국, 중국을 끌어넣어서 종전선언을 한다예요. 남북 사이에 종전선언을 한다가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6.25의 주체가 6.25의 전쟁 주체가 한국군이 아니라 자유세계 측에서는 한국군이 포함된 유엔군입니다. 따라서 이게 평화협정을 맺거나 혹은 종전선언을 하려면 그 주체가 미국이 돼요. 반드시. 한국은 이제 옆에 갖다 붙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전에는 우리 우남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 독박을 씌우려고, 즉 우남은 그 당시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1952년에 당선돼서 53년 1월부터 근무했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압박해서 전쟁을 끝까지 가서 북한을 해방시키든지 혹은 지금 전쟁을 끝내려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미국을 압박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서명을 안 했죠. 그걸 얼마나 압박을 했는지 미국이 결국은 팔이 비틀려서 깨갱하고 53년 11월인가 그러니까 우리 정전협정되고 나서 4개월쯤 후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양국 간에 상호 방위조약 이런 걸 안 맺는 나라예요. 상호 방위조약은 미국이 역사상 딱 2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46년인가 51년쯤에 맺었어요. 51년인가 필리핀. 근데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던 나라예요. 그리고 중국이 적화된 상황이에요. 그때가 50년 51년쯤 맺었을 거예요. 필리핀하고. 그리고 나서 상호방위조약이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은 상호방위조약이 아니라 일본이 재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미국이 일본을 지켜줄게라는 뜻의 그런 방위조약이고요. 방위조약도 아니죠. 그런 국방조약이에요. 상호방위라는 얘기는 뭐냐? 뮤추얼 디펜스라는 뭐냐면 미국이 침략당하면 한국군이 출동하고 한국이 침략당하면 미군이 출동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상호방위죠. 그 다음에 영국과는 핵무기 기술 공유 협정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핵무기 기술을 미국이 1949년에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대부분 군사조약들은 전부 다자간 조약이에요. 나토 이렇게. 다자간 조약이지 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은 미국이 맺지를 않아요.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에요. 특히 한국과는 아무 인연이 없잖아요. 사실 미국이. 그런데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팔을 딱 비틀어가지고 그걸 찢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팔을 비틀었다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그러니까 여론조사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가 20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이후로 역사상 가장 낮은 업무 수행 지지율이 언제 나오냐 1952년 트루만 대통령 때 나옵니다. 20%대예요. 왜 그러냐? 6.25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루만이 그렇게 업무 수행 지지율이 낮아졌어요. 따라서
미국의 정치인들의 53년 분위기라 그러면 한국이라 그러면 보기도 싫은 거예요. 저거는 완전히 불량 자산이에요. 전쟁 끝나놓으면 언제든지 적화도 될 수 있고 아주 지지리도 가난하고 그 사람들 또 사고방식에는 좀 아무튼 그 온갖 그 부정적인 것의 덩어리 그게 한국이에요. 사우스 코리아예요. 1952년으로 53년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면 자 그런 한국을 상대로 미국이 다른 나라랑은 안 맺는 걸 원칙으로 하는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다? 절대로 도장 찍어줄 리가 없죠. 그거를 우남이 팔을 비트는 거야. 아이젠하워 팔을. 이거 안 맺어주면 우리 계속 도발할 거다. 우리 정전 상태를 존중하지 않을 거다. 이걸 계속 메시지를 발신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6.25에는 우리가 정전협정 서명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그네터리가 아니에요. 6.25에 대해서는. 따라서 우리는 종전협정을 이니시에이트하는 종전협정을 주도해서 나갈 수 있는 지위가 없어요. 평화협정도 그래요. 국제법상 정전의 대상자가 아니니까 정전의 주체가 아니니까 종전과 평화협정의 주체도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미국과 중국을 움직여서 종전을 선언을 하게 하고 평화협정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틀이. 그런데 그래 놓고 나서 지금 3년 지났는데 김정은이 하는 말이 야 우리 종전선언 뭐 평화협정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판문점 선언을 지금 전면 부인하는 얘기를 9월 말에 한 거고 그게 혹시 김정은 발표라고 잘못 발표된 거 아니야 하는 판에 엊그저께 조청년 제1조청년 기관지 조선신보 편집국장 김지영이 그 일본의 노동조합 총연맹 강당에서 열린 뭐 한반도 평화통일을 웃자고 하는 그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정세 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치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 채택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 자, 미국이 적대적이기 때문에 종전선언 필요 없다. 미국이 적대적 정책을 위장하기 위한 수단이 될 거기 때문에 종전선언, 즉 평화협정 필요 없다. 이 주장은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된다면 그 자체로서 미국이 적대 정책을 내려놓은 걸 의미해요. 그래서 얘들은 항상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하고 통미하자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갑자기 야 우리 종전선언 필요 없어. 평화협정 필요 없어. 우리 지금 이렇게 지금 정전 상태가 좋아. 우리 정전 상태. 우리는 정전, 지금 휴전 상태를 선호해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기들의 수십 년 동안의 주장과도 다르고 그 다음에 중국의 기본 전략과도 달라요. 야 이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내막은 이렇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추진하는 사람은 종북이 아니라 종중으로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김정은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을 했고요. 그때 종전선언 평화협정 추진을 표방을 했습니다. 남북 둘 사이에. 그리고 미 하원의 한반도 평화법 저희가 한번 서명받았죠. 그 반대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대운동. 그게 이제 HR 3446인데 그러니까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한반도 평화법이죠. 거기 제4조에 보면 법안에 이 판문점 선언이 인용이 돼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미국 법안의 문구가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 정신을 존중하여 평화협정을 맺고
한국전쟁을, 여기서는 이제 미국 문서니까 한국전쟁이라고 그럴게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해야 한다는 것이 미 의회의 일반적 합의이다. 이게 이제 법안이 문구가 그렇게 나가요. 즉 미국 법안이 자기 법안의 최종적 근거를 2018년 4월 문재인 김정은 판문점 선언에 갖다 들이대고 있다고요. 그래서 법안이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야 우리 그거 들이대지 마. 우리 종전선언 안 오네. 우리 평화협정 안 오네. 우리 휴전 상태가 좋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저는 이게 뭐라고 보냐면 자 평화협정이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길래 북한이 싫다고 도리도리 고개를 젓고 있나. 이제 제대로 쟤들이 이제 궁지에 몰린 거예요. 평화협정이 되면 북한은 정상국가로 간주됩니다. 자, 북한이 정상국가 간주되면 북한 노라네. 옛날엔 그래요. 언제? 북한이 자기 체제를 북한 지배 집단이 자기 체제를 김가를 중심으로 한 자기들 권력 구조를 중국에 대해서 유지할 힘이 있을 때는 정상국가 되면 노나. 근데 중국에서 공작 들어오는 걸 막을 힘이 없으면 정상국가 되면 중국은 공작이 들어오고 중국은 개입이 들어오지만 자유세계는 못 들어가는 상태에서 완전히 중국의 직속 식민지가 돼버려요. 자기들 목이 날아간다고. 북한 급변 사태 때 자유세계는 꼼짝 못하고 중국만 개입하는 상황이 오고요. 중국이 북한을 자신의 직속 식민지로 변경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화되죠. 왜 그러냐면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자유세계가 들어올 수 있다. 유엔군 사령부가 있고 정전 상태면 이게 자유세계가 그냥 개입을 해요. 그러면 중국이 북한을 변경시키려는 공작을 할 때 조심스러워지고 안 하게 된다고요. 저거 흔들었다가 죽 써서 개 주면 어떡하냐. 죽 써서 미국 자유세계에 내주면 어떡하냐. 그래서 북한 체제를 안 흔든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평화협정이 돼갖고 평화협정이 돼서 자유세계가 북한에 자동 개입할 수 있는 채널이 끊겼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 공작해서 북한 체제를 쪼물락 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게 되죠. 이게 싫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 지도부가. 그 김정은이 살았던 줄었던. 그래서 그전에는 니들 그렇게 우리 공작해도 우리 최소한의 요 김일성 일가를 중심으로 한 요 체제 우리 유지할 수 있어 이러고서 평화협정 합시다. 종전선언 합시다. 라고 겁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몰리다 완전히 죽을 처지에 처해지니까 야 그러다가 진짜 덜컥 평화협정 되고 종전선언 되면 우리가 정상국가로 간주돼서 자유세계가 우리가 우당탕쿵탕 내부적으로 할 때 개입할 채널이 다 막히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중국 입김에 따라서 죽었다 살았다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어. 야, 차라리 여기 휴전 상태가 나, 차라리 지금 상태가 나. 이 상태까지 간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정도로 취약해진 거예요. 그 전에 이 김일성, 김정일 때는 뭐라고 그 중국에 대해서 중국 위성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내부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바꾸지는 못할 정도로 자기 방어력이 있었어요.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방어력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방어력이 없으니까 이걸 차라리 지금의 휴전 상태를 이용해서 이 방어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EJ. 여기서 급변 사태 나면 야 저기 자유세계 들어오는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 중국 여기 급변 사태 소형 급변 사태 친중 쿠데타 지금도 이미 친중이지만 지금보다 더 마음에 맞는 무슨 체제 만든다고 뒷공작하는 거 하지 마. 이거라고요. 제가 보면. 이 정도로 급박해진 거예요. 따라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이 그림도 이제 색깔을 좀 바꿔야 돼요. 베이징의 색깔 다르고 평양의 색깔 다르고 이재명 커넥션. 이재명이 쫙 포섭해 놓은 이 커넥션. 이게 색깔이 다를 거다. 그러니까 의도가 다른 거예요. 각각이. 지금 이게 이 오른쪽 세 개는 이 베이징, 평양, 이재명 커넥션 지금 이재명으로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으로 모아지고 있는 셋이 다 의도나 색깔이 좀 조금씩 다르다. 이 뉘앙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심과 당원 요구는 이재명 갖고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얘들이 계산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산이 안 떨어지니까 험한 사람이 끌고 갈 수 있는 거야. 야, 다 죽어, 다 죽어. 너희들 나 물러나게 해. 그럼 우리 다 죽는 거야. 따라와, 닥치고 와. 닥치고 이재명, 묻지마 이재명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 자유시민 쪽에, 우리 이제 자유보수 쪽에 드디어 이제 시즌이 온 겁니다, 제대로. 시즌이 온 건데, 이 시즌을 과연 국힘 쪽이 제대로 대통령 후보를 제대로 뽑을지, 또 그렇게 뽑힌 대통령 후보가 제대로 캠페인을 펼칠지, 또 그래 당선된 후에 제대로 감당할지, 11월 5일에 정식으로 정치 내전 들어가는 겁니다. 국힘 후보 정해지면 11월 5일에 정식으로 정치 내전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정치 내전이고요. 상대방은 정치 내전 딱 이미 묻지마 이재명, 닥치고 이재명으로 딱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거 뭐 있죠? 그 뒤에 물러날 길 없는 마지노선을 치고서 딱 상대방은 이미 포진을 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우리 진영이 딱 포진되는 게, 이쪽 진영 포진되는 게 11월 5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봤지만, 우리가 이제 봤지만 지금 미국 전쟁이 이 글로벌리스트 바이든 정부조차 중국과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유 말씀드렸죠.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체제가 손발을 안 맞춰주는 거예요. 자기 모순이 많으니까 손발을 못 맞추는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글로벌리스트, 월스트리트, 바이든 진영까지 중국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고, 북한은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그전에는 중국의 위성국가 역할을 하면서도 최소한 김일성 그 혈통을 중심으로 한 자기들 지배 집단을 중국이 마음대로 교체하거나 공작할 수 없는 그 체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체질이 자신이 있으니까 평화협정해요. 우리 정상국가로 우리 대접해 주십시오 하면서 공격적인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평화협정을 해서 정상국가 대접을 받기 시작을 하면 자유세계는 북한의 실제적인 입김이 없어지고 오직 중국만이 자유롭게 강력하게 북한에 대한 정치 공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북에 마음 놓고 일종의 더 친중 정변을 얼마든지 공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지금 유엔 사령부 그냥 유지하고, 우리 그냥 지금 분단 체제 유지하고, 우리 지금 정전 상태 유지해요. 우린 그게 좋아요라고 떠들 정도로 북한이 지금 취약해져 있다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번에 대선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선 3개월 후에는 지방교육감 선거가 오는 거고요. 그로부터 5개월 후에는 미 중간선거가 오는데, 이번 중간선거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이든 지지율 30%대 중반까지 주저앉아 있거든요. 미 중간선거에서 말하자면 상하 양원에서 민주당이 대패할 거다. 공화 신주류, 마가 민초가 승리할 거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2년 후에 미 대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선거 거치고 나서 미중전쟁이나 북한 내파 가능성은 어마무시하게 증폭돼요. 의회가 법으로 정해서, 정책으로 정해서 밀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대선에서 2024년 대선에서 이제 그 마가 공화 신주류 쪽 대통령이 되면 의회와 행정부 양쪽을 다 마가 민초 공화 신주류 쪽이 장악을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미중전쟁과 북한 내파는 엄청나게 더 폭발하게 된다. 다 저게 차기 정권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다음번 대통령 때. 2022년 5월 10일인가 5월 9일에 취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5년이니까 2027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번 대통령 취임하고 2년 반, 전반기 안에 저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단디 먹고 이 정권 교체와 그 다음에 정당 정치, 즉 국힘을 개혁하는 거. 정권 교체, 국힘 개혁. 국힘 혁신, 정당 정치 혁신. 정권 교체, 국힘 혁신을 위한 우리 민초민주주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조직화되고 식별되고 엮여야 돼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교육감 선거하고 교육감 선거를 위한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개방형 온라인 시민 경선단 참여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무결선거 네트워크 둘이 같이 돌아가니까 여기에 일단 등록을 해두시면 다 연락이 갑니다. 둘 같이 돌아가요.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